때 아닌 간첩설, 북내통 의심 대 황당 음모론. 국민의힘은 처음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을 겨냥해서 북한 내통설까지 제기했고 민주당은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자 당사자인 민주당 김병지 의원은 지도만 볼 수 있으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옳았구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뭐 김병주 의원이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은 국정원이었습니다. 그 정보위원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간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민주당의 그 김병주 의원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이미 국정원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한테만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별도로. 그런데 이거를 왜 국회 의원들한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의 대통령실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공개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그 남남 갈등의 전략에 국정원이 넘어간 거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2016년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군사위성 주도권 다툼. 국정원에 대한 판정성, 갈등 부심 남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6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찰 위성을 띄우는데 군사 목적으로 이 정찰 위성의 정보를 국방부가 컨트롤하느냐, 국정원이 컨트롤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2016년에 국방부와 국정원이 대차게 한번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뭐 당연히 이게 이제 군사 위성이니까 자신들의 관리하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고. 그런데 이제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그 정찰 차원에서는 국정원이 그 정보를 직수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죠. 국정원 정보 직수신. 공동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만 앞으로 이 군사위성에 우리가 쏠 군사위성에 정보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뭐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있었나 봐요. 국군의 눈 정찰 위성 스페이스 X 로켓 띄운다. 내년 말 첫 발사한다. 여러분 그 고체 로켓 얼마 전에 발사된 거 아시죠? 보셨죠? 예. 이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4.25 사업이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1조 2천억에 들어가는 거고요. 정찰 위성 대형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말이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제 위성을 통해 가지고 위성을 통해서 뭐 북한의 이런 상황들 정찰을 본다는 거죠. 아나시스 2호 군 전용 통신 위성입니다. 아나시스 2호가 이미 발사가 됐었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군은 이번 4.25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초소형 큐빗 및 소형 정찰 위성을 띄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소형 큐빗 및 소형 정찰 위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드론을 감시하거나 또는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소형 정찰 위성으로 레이저를 가지고 드론을 요격한다. 이게 미래 첨단 무기라는 거예요. 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무인전투기 핵심 기술 연구를 하면서 이 드론을 격추하기 위한 전자기 펄스 장비를 공개를 했는데 요 사진, 요 그림이 그 드론 잡는 전자기 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왔을 때 이 전자기를 빵 쏴가지고 이 드론의 그 전자장비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려면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성이 초소형 위성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있죠.
ADD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성 및 기동성이 우수한 초소형 영상 레이더 SR 위성군 체계 개발의 지상 시험용 모델을 개발 중이라 밝혔다. 그러니까 SR 초소형 위성을 띄우고 여기와 연동된 형태로 해서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자, 이론상 초소형 SAR 위성 32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요게 이제 초소형 그 SAR 위성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드론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행사에서는 적의 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 빔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장치 등에 관한 연구도 소개됐다. ADD는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복제기에 대한 레이저 요격 시험이 성공했다며 무인기 무력화 능력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자, 20kW의 출력의 레이저 빔으로 1km 거리에 있는 철판 유도탄 모형을 몇 초 만에 꿰뚫었다. 네, 이런 거예요. 또 군집을 이룬 소형 드론 세대를 한꺼번에 전자기 펄스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험 영상과 발사기도 처음 선보였으며, 네. 지금 초소형 정찰 위성을 우리가 띄우게 되면 이 초소형 정찰 위성과 지상에 있는 레이저 무기가 서로 연기가 되어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소형 정찰 위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인데, 이 초소형 정찰 위성을 가지고 군하고 국정원에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군 입장에서는 그 초소형 그 정찰 위성도 군사 위성이니까 뭐 당연히 군이 그 운용을 독점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국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국정원이 직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공동 운영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22년 11월, 작년 11월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NGA라는 곳을 방문을 합니다. NGA라는 곳을 방문해요. 그런데 이 NGA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NGA는 국가지리정보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그 5대 정보기관, 뭐 CIA라든가 뭐 기타 이제 뭐 이런 여러 그 정보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NGA가. 그런데 이 NGA는 위성과 드론으로 그 수집한 모든 영상 정보를 이제 판독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대도 운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국방부 장관이 이 국가지리정보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게 최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장관이 방문한 것이. 그런데 NGA 쪽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냐면, NGA의 위트워스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 감시가 NGA의 주요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군의 정찰 감시 능력이 크게 신장한 만큼 한국군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NGA가 사실은 그 위성과 드론으로 영상 정보를 입수해서 분석하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진 기관인데, NGA가 한국군의 정찰 감시 능력이 크게 신장했으니까 한국군과 공조를 더욱 강화합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의 정찰 위성, 군사 위성들을 이제 쏘게 되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NGA가 같이 공유하자는 건데, 이거를 한국군이 운용하기 때문에 한국군과 공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CIA는 어떻게 되는 거냐? CIA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한국 담당 CIA, 한국 담당 사무국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국 쪽에 흡수가 됐습니다. 중국을 새로 만들면서. 그래서 지금 CIA에서 한국 전담반이 없어진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국정원은 아무래도 미국의 CIA하고 일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한국에서 얻어질 정찰 위성의 정보를 군이 독점을 하게 되면 CIA는 한반도에서 또는 북한의 어떤 정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정원과 교류하게 되는데 상당한 이제 좀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국정원과 군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런 드론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반의 정찰 정보를 획득할 이제 위성을 놓고 여기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두고 군과 국정원이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군이 뭔가 파악하지 못한 또는 실수를 했던 미스를 국정원 쪽에서 공개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지금 페넨마이크의 조주영 기자가 분석한 것 같이 북한이 이미 국정원과 군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정찰 위성 앞으로 사용하게 될 군의 소규모 정찰 위성, 그러니까 지상의 레이저 기지와 연계해서 드론을 잡을 수 있는, 요격할 수 있는 여기를 놓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이렇게 될 줄 알고 드론 남침을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간단하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발사하게 될 그런 초소형 이제 정찰 위성, 군사 위성의 운영권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군, 그다음에 국정원, 미국의 CIA, 그다음에 NGA 뭐 이런 정보 기관들과의 협력과 경쟁 관계를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